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산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4,000명대로 내려왔고 입원 환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공급에도 속도가 붙어 LA 지역 백신 접종 예약도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3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환자 수가 8,000명 이상을 찍으며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초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 수도 4천여 명으로 어제 5천여 명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급등세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일부 제한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체들의 영업 확대와 일부 사업체의 영업 재개를 이어가기 위해선 수치가 계속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 주민들은 7일까지 1차와 2차 접종 예약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국은 1차 접종을 마친 주민들에게 2차 접종 관련 확인 이메일을 전송 중이라며 주민들의 인내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LA 카운티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포함된 대상은 의료진과 장기요양시설 거주자와 직원 65세 이상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항체는 바이러스 대량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로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보건국은 백신 보급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 코로나가 의심될 경우 검사를 빨리 받아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가 야외 식사 서비스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규정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면이 있어 이에 따른 업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2달여 만에 허용하며 타운 내 식당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카운티 정부는 이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음식점을 포함한 와이너리와 맥주 양조장은 야외 식사 서비스 제공 시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테이블 간의 간격은 8피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번 규정에 비해 2피트 늘어난 간격입니다. 또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6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6명은 가족 또는 같은 가구 거주자여야 합니다. 식당 직원은 마스크와 함께 페이스 실드도 함께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천막은 20제곱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텐트에 세면이 열려 있어 적당히 환기를 해야 합니다. 실내 또는 야외에 TV나 빅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7일에 열리는 슈퍼볼 경기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규정이 발표되자 식당 업주들로부터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이 다시 허용된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나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제곱피트의 천막 안에 8피트 간격으로 테이블을 놓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 규정에 맞추려면 천막 하나에 테이블 4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단위 최대 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 야외 영업 허용 시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한 업소들이 적지 않아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야외 영업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해 공중보건의 위기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가 LA 카운티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는 식당 업주들과 고객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전담반이 연일 미국 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확산이 다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변이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오늘 정례 화상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집계된 미국 내 변이 바이러스 발생 건수가 33개 주에 걸쳐 471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Variants remain a great concern, and we continue to detect them in the United States, with at least 33 jurisdictions reporting 471 variant cases as of January 31st. 467 of these cases are now B.1.1.7 variants, first detected in the UK, and cases of this variant have now been detected in 32 states. 월렌스키 국장은 그러면서 영국발이 아닌 사우스아프리카와 브라질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2종도 미국 내에서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Two states have reported cases of this variant. This includes one confirmed case in Maryland over the weekend and two confirmed cases from South Carolina last week. There's also one case of the P1 variant, the one first detected in Brazil, which has been confirmed in one state, Minnesota.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앞서 지난주 변이 바이러스 위험을 경고한 바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빠른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증상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존 백신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우스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아직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미국 내 모든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부터 비행기와 선박,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등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와 연령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2살 이하 영유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코와 입을 정확히 가려야 착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책임자는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고 위반 시 탑승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탑승을 위한 대기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됩니다. 연방 차원의 이번 의무화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외 여행 관련 안전조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인종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라틴계 밀집 지역의 백신 접종 센터에 타 지역에서 온 백인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워스튼 하이츠에 있는 Army Track and Field Center는 뉴욕시 정부 등의 협력으로 이 지역에 주로 사는 65세 이상 유색 인종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워스튼 하이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지역으로 거주민 70% 이상이 라틴계인데 정작 이 센터에는 지역 주민보다 외지에서 온 백인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빌 더 블라우스 뉴욕시장 역시 이 센터에서의 백신 접종이 라틴계 지역 사회 주민 대신 외지에서 온 이에게도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한 시민은 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센터 측은 모든 나머지 예약 공간은 뉴욕시 지역 주민에게 할당할 수 있도록 즉각 조처하겠다며 최소 60%는 워스튼 하이츠, 인워드, 북중부 할럼, 브롱스 남부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해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종에 따른 접종률 격차가 전국적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접종자 중 백인이 48%에 달하고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흑인은 접종자 중엔 3%에 그쳤으며 시카고시도 접종자 중 백인과 흑인 비중이 각각 53%와 15%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1조 9천억 달러 추가 경기 부양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대폭 축소된 6천억 달러 수정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부양안의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경기 부양안에 절충을 요구했습니다. 공화당은 초당적 합의를 이유로 6천억 달러 규모로 예산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이 희망하는 1조 9천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공화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현금 지원은 1,400달러에서 400달러 줄어든 1,000달러가 됩니다. 연방 추가 실업수당은 현재와 동일한 주당 300달러가 지급되고 지급기한은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9월 말에서 3개월 앞당겨진 6월 말까지입니다. 나아가 공화당은 현금 지원 대상 축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 가정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개인소득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에만 현금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어제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초당적 합의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하는 수정안을 민주당이 동의하면 예산 조정권을 동의하지 않고도 60표를 확보해 통과시킬 수 있고 취임 초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추진 과업인 만큼 초당적인 합의로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의결의 경우 연방 상원에서는 60표 득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예산 조정권을 동원할 것을 계획 중입니다. 이럴 경우 연방 상원에서 50대 50 표결이 나와도 상원의장으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쉬운 한 표를 얻어 통과가 가능합니다.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얼룩진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정권을 동원해 강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통합과 화합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향후 진행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지만 사실상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해 한국산 식품의 대미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건강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커지며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LA지사는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실적이 1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9.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면역력에 주목하면서 김치와 인삼, 마늘 등 건강과 면역력을 내세운 식품들이 수출 판매를 주도했습니다. 김치의 경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천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2,3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인삼도 1년 전보다 34%가 증가한 2,800만 달러를, 마늘은 지난해와 비교해 170%나 급등한 92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간편식품들도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라면은 판매가 54%나 늘어 8,2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삼계탕도 아시안 시장을 중심으로 판로를 확대하며 1년 전보다 34%나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이 구금된 수치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고 유엔은 오늘 안보리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은행 업무가 중단되면서 현금을 찾으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트와 시장에도 생필품을 사놓으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주요 시설물에는 군 병력이 투입됐고 현재 우리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SNS상에서는 방송국 쪽은 이미 군 차량들이 진입해서 장악했다는 사진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얀마 군부는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며 군 최고사령관에게 권력을 이양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비상체제를 유지한 뒤 총선을 다시 치러 권력을 다시 넘겨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윈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여당 인사 26명은 시내 모처에 감금됐습니다. 장차관 24명도 전격 교체됐습니다.
특히 지난 90년 이후 민주화 투쟁으로 15년이나 구금 생활한 아웅산 수치 고문은 이번이 네 번째 강제 구금입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여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군부 야당에 맞서 전체 의석의 83%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선거 결과를 계속 부정해오다 결국 어제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즉각 우려를 표하고 아웅산 수치 고문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유엔도 오늘 긴급 안보리를 열고 미얀마 쿠데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금된 아웅산 수치 고문이 어디에 어떻게 구금됐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수치 고문이 국민들에게 쿠데타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두 번째 영국 발편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6일 첫 번째 사례 이후 14일 만에 변이가 발견돼 이미 번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샘플 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우스LA 지역 110번 프리웨이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91번 프리웨이 북쪽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한 차량이 북쪽으로 역주행해 최소 차량 한 대 이상이 전복되고 사망자 1명에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 여성 탈의실 천장에서 여성들을 훔쳐보던 남성이 천장이 무너지면서 추락해 여성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여성들에게 몰린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절도, 공공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게임스톱 공매도 전쟁에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백기투항한 헤지펀드 엘빈 캐피털의 자산이 반토막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빈 캐피털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을 운용하는 헤지펀드 중 2위지만 게임스톱 공매도 실패로 지난 2015년 창립 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8년 전 친구의 말을 듣고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다며 비트코인이 금융가 사람들에게도 곧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